개념이라는 나무가 있었죠. 그 줄기에 어떤 가지가 있었습니까? 법적인 개념의 가지와 경제적인 개념의 가지와 기술적인 개념의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내용이 가장 많은 게 바로 법적인 개념의 가지가 가장 내용이 많았죠. 법적인 개념을 다시 어떻게 나누었죠? 협의와 광유로 나눴죠. 협의는 뭐하고 뭐가 있었죠? 토지 및 그 정착물을 했죠. 앞으로 정착물에 대해서 자세히 해야 되고요. 광유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에다가 뭐까지? 준부동산까지. 앞으로 준부동산에 대해서 더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동산 개념이라는 나무는 완전히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개념은 더 이상 공부할 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분류입니다. 지금 하게 되는 부동산 분류예요. 요거는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용어 정리입니다. 용어 정리. 그러니까 단어 뜻만 알면 돼요. 조금 전에 제가 건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 건부지가 원래 출제가 됐어요. 사실은. 건부지는 지상에 뭐가 있는 상태예요? 건물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상에 건물이 있는 상태 밑에 땅 가격하고요. 건물이 없는 깨끗한 상태의 땅 가격하고 어떤 게 더 비싸게 거래될 가능성이 많을까요? 땅값만 따졌을 때 지상에 건물 생각하지 말고요. 나대지. 예. 땅만 있는 상태가 더 비싸게 거래될 가능성이 많죠. 그렇잖아요. 지금 땅만 있으면은 이거는 가장 가치가 높은 그런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근데 지금 그 지상에 건물이 있다면 이 건물이 지금 어떤 상태의 건물이냐에 따라서 그 밑에 땅값은 오히려 더 떨어질 수가 있죠. 이런 거를 건부감가라 그래요. 건부감가. 그러니까 건물이 있어서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걸 건부감가라 그래요. 근데 원래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건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낮은 상태의 가격보다 높게 거래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출제된 거예요. 그래서 틀린 지문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 것을 묻는 거예요. 물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토지를 분류할 때 그런 용어의 뜻을 묻습니다. 그 뜻을 구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적법상 분류라는 게 있죠. 지적법상 분류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시법에서 공부를 하실 건데 28개 지목이 있어요. 28개 지목. 공시법에서. 지적법에서 다룹니다.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목이 되다. 지목이 전이다. 예, 거기 이제 그런 게 28개가 있거든요. 대라고 할 때는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건축할 수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공업용 건물은 못 지어요. 대라고 할 때는. 공업용 건물을 지을 그런 땅은 장으로 구별해요. 장. 공장의 장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용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를 구별해 놓고 있는 28개 분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공시법에서 공부해요. 지적법에서. 그게 이제 나중에 그거는 하게 되니까 그거는 일단 넘어가시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그 부동산 활동상 분류예요. 그 택지, 부지, 대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동그라미 4번의 대지하고 동그라미 3번의 대지 한자로는 틀려요. 한글은 같아요. 자, 근데 우리 시험은 한자 시험이에요? 한글 시험이에요? 한글로 보는 시험이죠. 한자로 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대지를 이렇게 출제할 가능성이 희박해요. 4번의 대지는. 4번의 대지는 밑에 자루 모양의 토지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출제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구별을 하기 위해서는 한자를 안 써주면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한자를 시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루형 모양의 토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거를 하기 전에 위에 1번, 2번, 3번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대택부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기억하세요. 대택부. 택지를 중심으로 기억하세요. 대지, 택지, 부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순서를 지금 바꿔놓은 거예요. 동그라미 3번의 대지를 맨 위로 올린 거예요. 이게 이제 범위상 가장 좁기 때문에 그래요. 대택부 이렇게.
자, 여러분들 왜 택지 개발이란 말 들어보시죠? 택지 개발한다. 그 택지 개발한다 할 때 그 택지는 개발하면은 거기에 농사 지을 땅 개발하는 거예요? 아니죠. 거기는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공업용이든 건물 지을 땅을 개발하는 거죠. 그잖아요. 물론 뭐 공원 용지도 있고 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택지를 개발한다 하는 것은 주상공 용도입니다. 농업이나 임업의 용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땅을 택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택지 개발한다 이렇게 할 때. 근데 이 부지라는 말은 좀 더 폭넓게 쓰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아파트 부지 이런 말 들어보시죠? 그죠? 도로 부지 이런 말도 들어보시죠? 하천 부지 이런 말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는 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하고 일치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천 부지, 아파트 부지, 학교 부지, 자 이렇게 부지라는 말을 쓸 때는 지상에 건물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에도 부지라는 말을 쓰고요. 지상에 건물이 올라가는 경우에도 부지라는 말을 써요. 아파트 부지, 학교 부지 이럴 때는 지상에 건물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도로 부지, 하천 부지 이럴 때는 건물이 안 올라가잖아요. 얘는 건물이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다 쓰잖아요. 근데 얘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을 얘기할 때 택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위가 더 넓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택지를 중심으로 해서 기억을 하시라고요. 됐죠? 다음에 그 동그라미 3번의 대지는요. 이거는 좀 좁게 얘기를 해서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거용 상업용 건물 건축. 조금 전에 대지 하면 뭐라고 했어요? 지적법상 대지. 뭐하고 뭐를 지을 수 있다고요?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 공장은 못 짓는다 그랬죠. 그 좁은 의미에 그렇게 대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4번은 그거는 자루형 모양의 토지를 말하는데요. 5번하고 구별하는 개념이에요. 5번을 보시면은 맹지라는 게 있죠. 이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않는 그런 땅을 말하는 거죠. 근데 자루형 토지는 이런 땅을 말해요. 도로에 접하고 있는 면이 좁아요. 그래서 길쭉하게 이게 들어와서 있는 그런 땅을 말해요. 이게 자루형 토지예요. 자루형 토지. 이건 단어 뜻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맹지. 도로에 접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땅. 다음에 밑에 나지 건부지 있죠. 나지 건부지 아까 말씀드렸죠. 나지는 지상에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지상에 건물이 없고 무엇까지 없는가 하면은 사법상의 제한이 없어요. 깨끗한 상태에 있다. 사법상의 제한하면은 그 사법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토요일 날 공법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그 공법을 공부하시면은 사법, 공법 이거 공부하시고 수요일 날 민법 시간에도 배우게 되겠네요. 법에는 이제 사법이 있고요. 공법이 있어요.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이에요.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 같은 거 다루는 거예요. 공법은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거예요. 만약에 사법 관계에서 계약을 위반한다. 이거요. 사법 관계에서 계약을 위반한다. 이러면은 벌금 먹거나 감옥 가거나 합니까? 그래요? 이거요. 처음에 이제 법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은 계약 위반하면은 감옥 가야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법상의 계약 위반 같은 경우는 절대로 감옥 갈 일 없습니다. 전부 다 뭐로 해결하는 거예요? 손해배상으로 하는 손해배상. 돈으로 해결하면 돼요. 그럼 돈이 없으면요. 그러면 감옥 가나요? 그래도 안 갑니다. 돈 있을 때까지 갚으면 되는 거예요. 돈 없으면 못 갚는 거죠. 그럼 배째라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파산하고 하는 거예요, 파산. 이게 이제 파산 선고하는 받고 이렇게 회생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런 절차는 있어도 감옥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공법을 어기면요. 그때는 이제 감옥을 갈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사법과 공법상의 차이입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 국가가 명령하는 거예요, 개인한테. 자,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땅 중에 국가가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땅이 있을까요? 방치하고 있는 땅. 그런 땅은 없습니다. 국가는 모든 땅을 다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법상 제한은 항상 있다고 보면 돼요. 이 낮이라 할지라도 지상에 건물이 없고 깨끗한 상태의 땅이라 해도 뭐는 있다고요? 공법상 제한은 있습니다. 여기는 2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 여기는 5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 여기는 어떤 건물 못 짓는다. 이런 거를 다 정해놓고 있다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땅은. 근데 뭐는 없다고요? 건물이 없으면서 이 상태이면서 뭐도 없다고요? 사법상 제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사법상 제한이 없어요. 깨끗한 상태의 땅이 낮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건부지는 지상에 뭐가 있다고요? 지상에 건물이 있는 상태 밑에 땅을 뭐라고 한다? 건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안 어렵죠? 구별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보통은 어떤 게 땅값이 더 비싸다고요? 얘보다는 얘가 땅값이 더 비싸다고요. 얘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 아니라면 오히려 땅값을 떨어뜨립니다. 괜히 잘못 지어가지고 땅값 떨어뜨린다고요. 근데요, 항상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지난 일요일 날도, 그 토요일 날도 갔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청풍호 가보셨어요? 청풍호? 청풍호 가보셨나요? 거기 가보시면은 그 비봉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호수의 섬이에요, 섬. 호수의 섬인데 다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리로 연결이 돼서 옛날에는 다 이제 호수가 생기기 전에는 그냥 산이었겠죠. 산이었는데 이제 물이 들어차면서 거기가 섬이 된 거죠. 거기에 이제 다리를 놔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거기가 경치가 끝내줍니다. 정말. 그 단풍이 지금 막 한창이에요. 한창 끝내주는데 거기요. 이렇게 막 이렇게 골고리 옛날 같은 골고리였지만 이제 물이 들어차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 곳곳에 별장들이 있더라고요. 별장들이. 그런데 한번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흐름한 집들이 있더라고요. 흐름한 집들. 흐름한 집들 막 다 쓰러져가는 옛날부터 있던 왜 농가주택 있잖아요. 그런 게 중간중간에 있어요. 자, 지금 건물이 어떤 상태예요? 다 쓰러져가는 집이에요. 그런 거 팔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싸게 팔까요? 비싸게 팔까요? 엄청나게 비싸게 받습니다. 거기에요. 그 주변에도 낮이는 있어요. 그 주변에도 낮이는 있다고요. 건물이 없는 상태 땅이 있어요. 근데 그런 데는 전부 다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개발 제한구역 뭐 이런 걸로 묶여 있거든요. 무슨 뭐 보호구역 해가지고 다 묶여 있어요. 지정할 때 이 건물이 없는 낮은 상태의 땅 있죠. 이 땅은 앞으로 못 지어요. 지정할 때 애초부터 건물이 없던 땅은 못 짓는다고 이제. 근데 지정할 때 쓰러져 갈 지언정 건물이 있는 상태의 그런 땅은 요거 헐고 새로 지을 수 있어요. 어떤 게 가치가 더 높겠어요? 이건 건물 짓지도 못하는 땅 사서 뭐해. 거기에다가 찾아가는데 2시간 넘게 걸렸는데 서울에서. 별장으로 짓기만 좋은 거지. 이런 땅 사봐야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건물 못 지으니까. 근데 이런 땅은 헐고 별장 지을 수 있다고. 이런 경우에는 헐고서라도 지을 수 있는 건부지가 훨씬 가격이 높다고요. 예외적으로 건부진가라는 게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지나가면서 시골 가면서 왜 여러분들 가시다 보면은 막 쓰러져 간 집 있거든요. 버리고 간 집들. 살다가 안 살고 집 가는 게 있잖아요. 아직 등기부상으로는 다 건물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경치가 좋은 곳이다. 그럼 어떻다고요? 그럼 비싸게 주고 사야 된다고요. 혹시 그 잘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집주인이. 그러면 가서 이렇게 어차피 버리고 간 집이니까 적당히 이렇게 해서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아는 사람이 보는 거죠. 아는 사람이.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 개발이 제한된 지역에 그런 게 많아요. 예외적으로 건부 진가가 발생합니다. 보통은 뭐가 발생하고요? 건부 감가가 발생하는 거죠. 그게 원래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어쨌든 나지 건부지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지, 획지 이거 중요합니다. 필지, 획지 구별은 중요해요. 요거는 필지란 말 들어보셨나요, 혹시? 필지? 몇 필지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이게 필지는 이렇게 땅을 세는 단위인데요. 이거 획지도 땅을 세기는 해요. 근데 이 필지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셉니다. 등기부는 한 필지별로 하나씩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토지 대장도 한 필지별로 하나씩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세 필지다 그러면은 내가 세 필지의 땅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각각의 필지별로 지번이 붙어 있고요. 지번. 왜 우리 지번 주소와 뭐 도로명 주소 하잖아요. 그 지번 주소가 바로 필지별로 붙은 하나의 번호예요, 번호. 그걸 지번이라 그래요. 지금까지는 지번으로 써왔잖아요. 근데 이제 도로명 주소 이렇게 바꾸고 있는데 필지별로 하나의 지번이 붙게 돼 있고요. 그게 1필지 1지번주예요. 이거 다 공시법에서 해요. 그리고 한 필지별로 지목이 하나씩 붙어요. 1필지 1지목주의라 그래요. 자, 요거는 전부 다 법적인 개념이에요. 등기법상 또는 지적법상 법에서 따지는 개념이 필지입니다. 근데 요거는 법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획지라는 개념은. 우리 부동산 학에서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요거는 땅을 세는 단위긴 단위인데 등기부대로 따지는 게 아니고요. 가격 수준이 같은 하나의 묶음을 따집니다. 가격 수준. 가치 가격. 가치 가격은 법적인 측면일까요? 경제적인 측면일까요? 경제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법적인 측면에서 따지는 거고요. 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따져요. 법적인 측면은 주로 권리 측면을 따지고요. 얘는 주로 가치나 가격 측면을 따지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 건물이 있잖아요. 이 건물이 깔고 앉은 밑에 땅이 있죠. 요 밑에 깔고 앉은 땅이 한 개의 필지일까요? 두 개의 필지일까요? 한 개 필지일까요? 두 개 필지일까요? 그거는 등기부를 떼봐야 하는 거예요. 떼봐야. 필지 개념은 떼봐야 할 수 있습니다. 획지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의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땅이면은 그거는 하나의 획지입니다. 하나의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그 하나의 땅은 하나의 획지인 거예요. 그래서요, 저기 중구하고 종로구 이 만나는 곳 있죠. 거기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왔어요. 이 건물, 같은 건물에 배달되는 우편물인데, 하나는 종로구로 배달되고요. 하나는 중구로 배달돼요. 하나의 건물인데. 이 건물이 어떻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중구하고 종로구에 걸쳐서 하나의 건물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은데, 그러니까 우편물이 배달되는데, 같은 건물인데, 하나는 중구, 하나는 종로구 이렇게 배달되는 거예요. 그거는 몇 개의 필지가 몇 개의 획지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개 이상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러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필지 이상이 무슨 획지가 될 수 있어요? 하나의 획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는 1필지가 2 이상의 획지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한 필지 땅이 있어요. 제가 땅을 갖고 있거든요. 한 필지 땅. 근데 도시계획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여기 주거지역이고 여기가 상업지역이에요. 등기부는 몇 개예요? 등기부는 한 개예요. 근데 이렇게 도시계획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요거대로 충분히 넓어서 각각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죠. 2획지가 되는 거예요. 한 개의 필지인데 땅값이 다릅니다. 상업용지가 훨씬 땅값이 비싸죠. 3배에서 한 7배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가격이 다르잖아요. 가격. 이는 획지 개념은 경제적 개념이고 주로 가치 가격을 따지는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부분의 가격과 요 부분의 가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의 획지? 2개의 획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은 1필지 1획지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단어 구별하는 겁니다. 필지가 법적 개념이요, 경제적 개념이요, 법적 개념이다. 획지가 경제적 개념은 법적 개념은 경제적 개념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후보지 이행지. 자, 요거는 후보지 이행지는요. 요거 이제 여기까지는 자주 나오는 개념들이에요. 후보지 이행지. 물론 그 밑에 법집인지도 출제가 된 적은 있습니다. 딱 한 번 정도는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단어 뜻만 구별하면 되니까 얘네들은요 공통점이 어떤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전환 중인 토지를 말해요. 전환 중. 바뀌어가고 있는 중에 있는 토지다 이런 거예요. 바뀌어가고 있는 중에 있는 토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토지를 분류할 때 크게 분류하기도 하고 적게 분류하기도 해요. 크게 분류할 때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이렇게 구별을 해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여기서 말하는 이 택지지역은 여기서 말하는 앞에서 대택부 했잖아요. 저기 택지 개발한다 그랬을 때 저기 용도가 주택이든 상업용이든 공장이든 구별하지 않고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거는 다 택지라 그랬죠. 그래서 이 택지지역을 다시 나눌 때 주택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나누어요. 주상공 이렇게. 여기서만 택지가 주상공 이렇게 나눕니다. 농지지역 하면 다시 전답과 이렇게. 이거는 밭이죠. 밭전자예요. 이거는 논답자예요. 논답. 요거는 과수원이에요. 밭, 논, 과수원 이렇게 세분해요. 물론 뭐 전답 가만히 있는 건 아니겠지만 뭐 다른 뭐 용도도 이렇게 농지지역으로도 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외에는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논, 밭 외에 과수원 외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임지지역은 또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뭐 용재림지역선이 좀 나누기도 하는데 중요도가 매우 낮고요. 자,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해서 보통 이쪽에서 이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이쪽으로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죠. 힘들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를 후보지라 그래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고 있는 지역. 후보지를 정해놓은 거예요, 이미? 아니죠. 정해놓은 건 아니고 법적인 개념 아니에요, 이거는. 법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 왜 신도시 개발하는 데 가면은 지금 세종시가 신도시 개발하고 있는데 가보신 분 계시나요? 그 세종시 가보면은 어떤 거는 이렇게 막 산을 깎아가지고 언제든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밭으로 이용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언제든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지는 않았는데 아직 지금 농사는 안 짓고 있는 땅도 있고요. 그러니까 막 버려둔 것처럼. 이런 데가 바로 후보지예요. 그런 데가. 지금 어떤 땅은 이제 언제든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돼 있고 어떤 데는 아직 더 뭐 이렇게 아직 그런 상태가 안 돼 있고 이런 게 뒤죽박죽 섞여 있는 지역이 바로 후보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지역의 땅에. 근데 그게 이런 용도에서 이런 용도로, 이런 용도에서 이런 용도로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는 후보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택지 후보지인 거지, 거기. 세종시 주변이. 세종시 주변이 다 택지 후보지예요, 거기가. 근데 이미 택지는 된 상태예요. 이미 택지는 된 상태인데 주택지역이 상업지역이 되는 경우 있죠. 공업지역이 상업지역 되는 경우 있죠. 공장 있던 데 왜 헐고 거기에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거나 요렇게 해서 요렇게 많이 가잖아요. 요런 전환 중인 토지는 이행지라 그래요. 소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는 이행지,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는 후보지. 이렇게 구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보통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많이 가죠. 답지 지역에서 전지 이렇게 많이 가죠. 이런 식으로 같은 범위 내에서 전환 중이면 뭐고요? 같은 범위 내에서 전환 중이면 이행지. 이 범위를 벗어나면은 후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단어 뜻만 구별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뭐 또 특별히 깊게 들어가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법지, 빈지 이런 건 전부 다 단어 뜻이에요. 근데 용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법지는요, 법자예요, 법자. 법자고 법으로만 소유하고요. 활용 실익이 없다. 이 소리는 뭔 소리인가 하면은,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요걸 알면은 좀 좋은데, 혹시 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요, 이 경사진 땅이 있죠. 경사진 땅은 측량을 여기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 거, 이렇게 다른 사람 거, 이렇게 할까요? 여기서부터 측량해서 이쪽 거, 이쪽 거, 이렇게 할까요? 예, 밑에서부터요, 밑에서. 경사면 아래를 기준으로 해서, 요거 이제 이런 거 다 공시법에서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걸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땅을 갖고 있는데 뭐 분쟁을 하다 뭐 이런 거 사실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은 이게 흘러내리거든 이게. 막 이렇게. 흘러내리고 또 깎일 수도 있고. 흘러내리거든 이게. 이러면은 여기서부터 재면 난 골치 아프죠 이게. 그렇잖아요. 내 땅이 여기부터 붙은데 흘러내려 버리면 여기까지 와 버리면 여기서 측량하려 그러면 내 땅을 잃는 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골치 아파요. 어쨌든 여기서부터 하는데 이제 윗사람 입장에서는 측량이 여기서부터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윗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100평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치면 이제 평평하게 따졌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평이에요. 근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한 80평밖에 안 돼요. 요 20평 부분만큼은 내가 활용을 못 하는 거죠. 근데 등기부상 또는 토지 대장상으로는 몇 평 갖고 있어요? 100평 갖고 있거든. 근데 실제로 활용하는 거는 80평밖에 못 해요. 20평은 법적으로는 내가 갖고는 있지만 활용 실익이 없는 땅, 그런 땅을 뭐라 그래요? 법지라 그래, 법지. 법으로만 갖고 있을 뿐이에요. 됐죠? 예, 그래서 이 경사진, 우리나라는 이 측량해서 이 면적을 잴 때 여기가 80평이고 여기가 25평이면 105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수평 면적만 봐요, 수평 면적. 수평 면적만 따지지 이 경사 면적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뭔지 아시겠어요?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해요. 수평 투영 면적. 이 다 공시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공시법에서 배우는 걸 이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평으로 잰 면적만 따지는 거예요. 이게 법지고요. 빈지는 한자가 어려워요. 이게 이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 이제 어려운 일제식 용어를 순화하고 있거든요. 순우리말 또는 쉬운 한글로 이거를 바닷가로 바꾸었어요. 바닷가. 법률 용어는 바닷가로 바뀌었어요. 바닷가에 바닷가. 그 옆에 바닷가로 써놔도 돼요. 그 옆에 빈지 옆에 바닷가라고 써놔도 돼요. 똑같은 개념이요. 법적으로는 빈지나 바닷가나 이게 바뀌었어요. 오히려. 자,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육지하고 바다하고 경계를 어디서 두는지 아세요? 육지하고 바다 경계. 육지하고 바다 경계는 물이 이렇게 이제 차면은요. 물이 이렇게 빠졌다가 찼다 하잖아요. 바다 가면 빠졌을 때를 뭐라 그래요? 그렇죠. 어려운 말을 씁니다. 그냥 썰물 하면 되는데. 예. 저는 어릴 때부터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쉬운 썰물 밀분 빼놓고 왜 간조 만조라는 말을 쓰는가? 그렇잖아요? 물론 한자를 배우면 쉽겠죠. 가득 찰만. 예, 이게 간자가 마를 간자인가요? 예, 간조, 만조. 예, 어려운 말 쓰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썰물, 밀물 있는데 여기가 바로 육지와 바다를 가르는 경계입니다. 여기가 가득 찼을 때 최고 만조수 있어요. 그것도 가장 많이 찼을 때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가득 차는 높이가 다르거든요. 매일매일 가득 차는 높이가 달라요. 이렇게 밀물이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 최고 만조 수위선이라 그래요. 그걸 기준으로 바다와 육지를 나눕니다. 이 부분을 뭐라 그래요? 갯벌이라고 하잖아요. 이 갯벌도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다. 갯벌도 바다로 들어간다고요? 갯벌을 뭐라 그래요? 한자로? 간석지라 그래요. 간석지. 간척지하고 다르죠. 간척지는
갯벌 같은 데를 메꿔서 만든 게 간척지고 이건 간석지라 그래요. 그럼 빈지는 뭐냐? 자, 여러분들 왜 우리 측량 기사들이 측량하잖아요. 측량 기사들이 측량할 때 이렇게 뭐 이렇게 꽂아놓고 측량하죠. 여기에다 꽂아놓고 측량할까요? 여기다 물이 찰랑찰랑 하는데 재고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측량 안 합니다. 일정한 거리를 들어오면은 방파제 같은 게 있고 이렇게 있죠. 여기에다가 꽂아놓고 측량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측량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여기는 측량 자체가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주로 뭐로 돼 있어요? 모래사장으로 돼 있죠, 주로. 주로 모래사장으로 돼 있는 여기는 측량 자체가 안 돼 있다고요. 측량은 여기서부터 돼 있다고요. 측량이 안 돼 있다는 얘기는 소유권 표시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소유권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이거 소유권 표시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소유권 표시돼 있죠? 활용실익이 있어요, 없어요? 아, 이 경사면이 활용실익이 있나요? 이거 활용실익이 없잖아요. 못 쓰는 땅이에요. 이거 소유권 표시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활용실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름에 텐트값 받고. 또는 이제 잡아온 고기 말리고 뭐 덕장으로 사용한다거나 뭐 이렇게. 그런 개념 구별이 되는 거예요. 요걸 바닷가라, 요걸 바닷가. 요걸 바닷가라고 한자로는 빈지라고 해요, 바닷가. 주로 모래사장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별 개념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포락지라는 거 있죠. 오늘 단어 많이 배우네요. 다 기억하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근데 뭐 저는 이걸 오늘 다 기억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포락지는 뭐 집안이 홍수 등으로 절토되어 내린 토지다, 뭐 무너져 내린 토지다, 또는 뭐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이렇게도 써두세요.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자, 됐고요. 다음에 건물의 분류는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특성도요. 그거는 이제 뭐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 해서 그 타이틀들이 있죠. 부동성, 부정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그 뜻 정도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뭐 읽어만 보십시오. 부동성은 뭐 움직일 수 없다. 부정성은 그 수량을 늘릴 수가 없다. 영속성은 소멸되지 않는다. 소모되지 않는다. 뭐 이런 성질. 개별성은 모든 토지는 다 제각각이다. 인접성은 모든 토지는 다 붙어 있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뜻 정도만 파악해 주시면 되겠고요. 인문적 특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적 특성뿐만이 아니라 인문적 특성도 있죠. 부동산에. 그래서 뭐 용도가 다양하다.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뭐 여러 가지 용도가 있죠. 그리고 병합할 수도 있고 분할할 수도 있다. 너무 넓으면은 분할해서 쓸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 병합해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문적 위치는 가변적입니다. 물리적 위치는 고정되어 있지만 인문적 위치는 가변적이라는 거. 뭐 이런 일단 뜻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정도로 하고요. 건물의 특성은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건물의 특성은. 자, 여기 지금 1편의 내용인데요. 자, 지금 오늘 1편의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것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은 거. 지금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립니다. 조금은 가볍게 생각하시고요. 부동산의 개념에서 어떤 나무를 그렸죠? 부동산의 개념의 나무에서 가지가 무슨 가지, 무슨 가지, 무슨 가지? 법적인 개념의 가지, 기술적인 개념, 경제적 개념이 있었죠. 그 중에서 기술적 개념의 가지에서는 다시 협의, 광의로 나누어졌죠. 법률적 개념에서 협의, 광의로 나누어졌죠. 제가 다른 말씀 드렸나요? 기술적이라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정신이 없나 봅니다. 법적인 개념에서 협의, 광의 나누어졌죠. 협의는 뭐를 얘기했죠? 토지와 그 정착물 얘기했죠. 이거는 민법상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광의의 부동산에서는 거기에다 뭐까지 더 붙여서 준부동산까지 더 붙여서 이거는 민법 이외의 다른 법에서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여기까지만 그려도 사실은 오늘은 충분합니다. 나중에 이제 더 그려놓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기술적인 개념이나 경제적인 개념은 바로 잎사귀 바로 그린다 그랬죠. 상품, 자산, 생산 요소, 소비재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은 경제적 개념, 공간, 자연, 위치, 환경, 토목, 지질 이런 표현 나오면은 기술적인 개념 구별만 하면 돼요. 이게 이제 하나 체크할 내용이고요. 부동산 개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분류입니다. 분류. 조금 전에 한 거. 제가 이제 여러분은 보실 필요 없고요. 제가 이제 읊어볼게요. 대택부, 대지택지부지 해서 택지를 중심으로 하라 그랬죠. 우리가 택지를 개발한다 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을 개발한다. 그래서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공업용이든 용도를 따지지 않고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 택지. 그리고 부지는 좀 더 폭넓게 사용한다 그랬죠.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바닥 토지는 모두 다 부지라고 얘기를 해서 하천부지, 도로부지 이럴 때도 쓰고 아파트 부지, 학교 부지, 도로 이런 때도 쓰고 대택부 했고요. 그다음에 또 뭘 했어요? 맹지대지 했죠. 맹지는 도로에 접하는 면이 하나도 없는 땅. 자, 이게 맹자가 눈 감을 맹자예요. 한자로. 그리고 자루형 토지 하면은 입구가 좁게 도로에 접속하고 있는 땅. 자루형 토지. 그리고 건부지, 나지 건부지 했죠. 나지는 지상에 건물이 없는 땅. 그래서 활용실익이 높죠. 사법상 제한도 없어요. 공법상 제한은 있어요. 건부지는 지상에 건물이 있는 밑에 땅을 건부지라 하고요. 건물과 건부지를 함께 부를 때 뭐라 그랬죠? 복합부동산이라고 했어요. 그때 건물과 건부지를 함께 부를 때는 복합부동산. 근데 건부지를 얘기할 때는 땅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부지는 건부감가나 건부증가가 발생하는데 건부감가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외적으로 건부증가가 발생하죠. 됐죠? 그리고 필지, 획지 했죠. 필지는 법적 개념, 획지는 경제적 개념. 1필지가 2 이상의 획지가 될 수도 있고요. 2필지 이상이 하나의 획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필지, 획지. 그리고 또 뭐 했죠? 후보지, 이행지. 둘 다 공통점은 전환 중이라는 데 특징이 있어요. 전환이 완료된 게 아니에요. 전환 중인 토지고요. 이게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는 후보지, 소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는 이행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법지, 빈지 했나요?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없는 땅, 법지. 빈지, 바닷가는 소유권 표시는 안 돼 있습니다. 측량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활용실익은 있는 땅, 빈지, 바닷가를 말합니다. 바닷가. 법률 용어로는 바닷가로 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포락지는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땅이에요. 홍수가 난다거나 뭐 해서 이렇게 해서 물에 수면에 잠긴 토지, 이렇게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단어만 구별할 수 있으면 훌륭합니다. 오늘은 일단 좀 된 것 같습니까? 다음 주는 또 까먹고 오셔도 괜찮아요. 다시 채워 넣으면 되니까. 앞으로 이 돌을 닦는다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저는 강의를 해왔고요. 지금까지 돌을 많이 닦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첫 술에 배부르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와서 수업 듣는 만큼은 딴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을 해서 수업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애쓰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